2019년 말에 네. 금융위기가 온다고 이제 미래학자 그 최윤식 교수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단언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네. 여러 가지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칼럼을 하나 쓰셨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 책도 읽어보고 방송도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해도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래요? 그분은 이거 망한다고 네, 얘기해요? 되게 뭐 단선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고를 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다고 뭐 2019년 지금 위기가 왔냐 안 왔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필요는 제가 볼 때 별로 없는 거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가계부채, 빚으로 움직이는 사회는 언제든지 뭐 금리가 좀 오르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조선, 그 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 사회를 좀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많이 반복하시는 게 이제 가계부채 관련된 건데, 그건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900조, 1000조 큰일 났댔다가 뭐 1500조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위험이 다가올 때는 뭔가 뭐든지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칼럼에서도 그 위기의 징조를 딱 발견했을 때 네. 보이는 그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기가 딱 오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죠. 예를 들어, 야, 위기가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달러 사야 돼. 그 돈을 가지고 달러를 막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금 거예요. 사야 돼. 예. 그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뭐 그러면서 한다. 이게 이제 호들갑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뭐 어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떻게 되겠지. 몰라, 난. 이 두 가지 반응이 되게 이제 전형적인 반응일 수 있는데, 둘 다 사실은 좀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도 얼마 전에 막 위기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도 막 올 때, 가위만 끝나고 나면 대부분 달러 사야 돼, 뭐, 금 사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거는 무관심한 거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대책 없는 낙관주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진짜 위험한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위기들이 네. 뭐 IMF 같은 뭐 아시아, 한국 이런 위기도 있었고 2008년도 같은 전 세계 네, 금융 위기도 있었고 이런 위기가 있었을 때 항상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상황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주가가 하락을 하죠. IMF 때도 뭐 1000포인트 넘어갔다가 280포인트까지 내려갔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 넘어갔다가 980입니까? 그 1000포인트 조금 밑으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확 떨어진 주가가 하락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IMF 때도 그렇고 금융위기 때도 그 돈이 있는 분들은 떨어진 부동산을 사서 좀 이익을 많이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비교하다 보면 항상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는 일들. 크게 이 세 가지는 계속 뭐 반복적으로 좀 큰 위기든 적은 위기든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라는 물음표를 가지고 우리 자기 개인의 자산 구조 이런 것도 좀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산을 그런 위기가 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까요? 최인식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유동자산을 좀 이 부채나 이런 것들 좀 줄여서 유동자산을 좀 늘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돈이 딱 굳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면 다 팔고 헐값에 팔고 이러면서 재산이 확 줄어드는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는 아까 대출을 줄이는 부분들하고 약간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 하락에 빨리 대응하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에 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걸 적절하게 보유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좀 지키는 그런 방법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단 말입니다. 위기가 막 언제든 닥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될까요? 사실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되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되게 낙관주의적인 전망이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하고 내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내가 사는 삶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 자산도 계속 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야 그런 게 그냥 되는 건 아니야. 되게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잘 견뎌내야 되고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가져가야 돼. 그게 이제 근거 있는 낙관주의, 위험을 대비하는 낙관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좀 같이 가져가는 거. 그래서 위기가 온다 그럴 때 야 실제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반드시 끝이 난다. 그리고 또 올라간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인드가 엄청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보니까 뭐든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정말 갑인 것 같아요. 네.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과 배우자 관계, 뭐 자식들과의 관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부자 마인드를 키워주는 보물지도라는 네. 거에 대해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작가가 지은 책인데, 저도 제일 처음 그 책을 봤을 때, 뭐 이런 책을 또, 뭐 이제 이런 느낌들을. 너무 주술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담, 심리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과정 속에서, 그 책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편향성 이런 것도 생각했지만, 사람은 제가 우리 대표를 딱 뵀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한 부분들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네. 사람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꿈 이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제 보물지도라는. 보물지도가 뭐 만드는 뭐 건가요? 이제 뭐 있나요? 막 이렇게 그 지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예. 책에 나오는 거는 이만한 아크릴판 같은 데다가 예. 내가 웃는 사진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이 있다면 가고 싶은 여행 장소 예를 들어 스위스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면 프로세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싶은 집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있는 집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으니까 베스트셀러 어떤 교보문고 같은데 제 책이 딱 있는 거. 뭐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려보라는 거죠. 그걸 보고 계속 이제 지켜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시대에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 스마트폰에 그 파워포인트로 작업해서 이미지화 시키고. 배경 네, 화면으로? 배경화면. 제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보실래요? 네, 노트북 화면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제가 세바시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뭐,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든 거죠. 제가 갖고 싶은 상담 카페,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서 제가 이걸 매일 보는 거죠. 제가 노트북도 딱 켜면 그게 딱 떠오르니까 나는 이런 꿈들을 향해서 계속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 계속 강화시키고, 야, 그러면 그 길을 향해서 네가 제대로 가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훨씬 더 노력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세바시 관계자 있으면 좀 초대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초청해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네, 데서 네. 얘기했던 뭐 꿈을 이미지화해라 네, 네, 막 이런 그렇죠. 얘기하고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생생하게 상상만 하면 뭐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질문했을 때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고민하면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보는 과정. 그리고 그 찾아보는 것들에 계속 집중하는 것. 그거 집중하는 것들을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돼? 이런 것도 하나 챙겨나가는 과정들 자체가 그 꿈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이 보물지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기록해보고 적어보게 하고 집중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장담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네.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이미지화하면 그리고 그걸 자주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계속 기록하죠. 매일매일 자기 꿈 10가지에 다 기록해보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렇죠. 재밌는 거 하고 그렇지 싶죠, 그 않습니까? 시간에. 근데 약간 그런 걸 포기하고 내가 하는 꿈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들마다 다르겠지만 효과 보실 겁니다. 그걸 활용하는 법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요새 스마트폰 네, 요즘은 여기다가 그렇죠. 네. 해가지고 자주 보라. 네.
그렇게 꿈으로 가는 항해를 네.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이제 자기만 혼자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나 이런 꿈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금방 대표님 하셨던 세바시 관계자 있으면 좀 초대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공표를 하고 이 꿈을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주변 사람 막 도와주겠죠. 또 내지는 나는 이미 이런 꿈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고 이런 행동들이 그런 꿈을 쭉 가지도록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그럼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지지하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힘들이 모여서 그걸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얘기하다 보면 네. 왜 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민망함 때문에 잘 안 하게 되지 않아요, 얘기를. 혼자 꼭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명규 교수님 같이 되게 학문적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 그런 글에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위에, 예를 들어서 금연, 금주, 다이어트,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고 거기서 오는 압력 같은 것들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 압박감, 적당한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그 힘을 주는 그런 거군요. 이게 0에서 100 이런 건 아닌데요. 5%, 10%, 20% 이렇게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비논리적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그 효과가 있다. 근데 사실 뭐 이러한 류의 그 책이나 그 주장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고 성인들도 효과가 있을까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학생이나. 그럼요. 지금 우리 요즘은 심리학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요즘은 뇌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뇌가 어떤 부위가 반응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막 하는 건데 요즘은 심리학 책들을 보면 그런 뇌가하고 연결돼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책들이 이런 것들이 다 일정 부분 맞다고 증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런다고 되는 게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고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